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뭐 김문수 장관,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이름이 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즉시항고 또 윤석열 파면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 대선 주자들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얘기는 또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역에서 만났다는 것도 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홍준표와 오세훈 두 사람은 계속해서 명태균과의 선을 긋고 있지만 이게 수사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의원님? 그 대선이 본격화될수록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그 수사기관의 신뢰성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는 국힘 주자들도 검찰을 이제 때리기 시작할 거예요. 못 믿겠다. 예. 이게 정말 불리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네. 저 검찰이 누구 편든다, 아니면 목적을 갖고 수사 결과를 왜곡시킨다, 뭐 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지금. 사방에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네.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윤석열과의 추억 이런 얘기를 또 막 하더라고요. 사이 좋았던 때 얘기를 또 하고. 사람이 좀 갈팡질팡해요. 12월 3일 밤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 갈팡질팡하다가 12월 14일 탄핵 소추 그 무렵에는 예.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가 음. 그 다음에는 다시 대선 출마를 하면서 뭐 책에 온갖 얘기 다 썼잖아요. 비상계엄 네. 그 바로 다음 날 만났더니 야 내가 뭐 너 체포하려고 그랬으면 뭐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를 동원했을 텐데 안 했잖아. 뭐 이런 선제적 거짓말도 했다라는 얘기까지 다 담았다가 네. 이제 풀려나고 나니까 나 원래 친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이른바 이제 추억팔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급하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제 보수 주자들의 움직임이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또 아직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라서 사실은 불리한 거죠, 국민 윤석열의 석방이 예. 국힘의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악재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윤석열과의 단절을 꽤 하다가 못 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기대고 붙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주자들도 다 마찬가지 내지는 다른 주자들은 더한 거죠. 근데 예.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어떻게 대선을 이겨요?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당선되면 윤석열처럼 또 비상계엄 할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절연 안 하면 절연 안 하고 어떻게 대선을 이겨요? 그러니까 국힘은 더 불리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네. 윤석열의 석방과 헌재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이 조합은 최악의 조합인 거죠. 네. 국힘 입장에서는. 국힘 입장에서는 악재 중에 악재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사 예. 3명에 대한 판단 나왔습니다.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다라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뭐 오늘 다 기각이네요. 아니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탄핵을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검사장이 검사로서는 참 형편없고 네. 수사도 수사권이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행사 못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근데 이게 탄핵 사유냐 아니면 탄핵 사유로 명백하게 입증까지 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이제 힘들어하십니다.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짜증난다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윤석열 헌재 이제 판단,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저는 다 기각될 거로 예상을 했어요. 다만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는 절대 아니지만 탄핵은 안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저는 윤석열 탄핵 이거는 사실은 8대 0이 안 나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원일치로 탄핵이 안 되면 정말 이상한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뭐 전혀 별개 사안이고 별개 사안이다. 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도 전혀 아니죠. 사실은 전혀 이제 관련 없는 사항이다. 법률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 이제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역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그 발언과 뭐 비슷합니다. 천대엽 어제 대법관의 즉시항고 발언, 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윤석열 쪽의 주장. 그 하는 거로 봐서는 네. 헌재 탄핵 인용 선고가 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수계의 유죄가 선고돼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로 봐서 하는 걸로 봐서는 예,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트집을 잡고 있다. 막무가내다. 이게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을 지금 완전히 송두리째 어겨버린 상황까지 가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그 재판사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였는데 왜 즉시한 거 안 했지?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다가. 그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선의로 해석하면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수로 계산해서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네.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정말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 치잔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좀 기존의 관행 내지는 심지어 법률과도 다른 거의 법을 창조해내는 수준의 네. 그 튀는 판결은 사실은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사건 내지는 피고인이 정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힘들고 외로운 사건의 경우에 네. 그럴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하급심에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물건 훔치다가 구속이 됐는데 네. 뭐 이런 비슷한 영장 실질 심사 때문에 이렇게 하루 이틀이 연장이 됐어요. 근데 네. 이 사람 뭐 별 그 변호인 선임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변호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시간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고 싶었어. 그러면 그런 사건에도 고민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거를 예.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까? 받아볼까? 예. 절대로 현직 대통령이고 내란 수괴죄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이 없다.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는 상황이고, 자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거 왜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냐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고, 자 오늘 13일에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의원님이 안심하라라고 법률적으로 8대0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참 불안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이건 무조건 8대 0이에요. 네. 근데 가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게 걱정이다. 그게 걱정이지만 순리대로 가자면 이거는 8대0 나올 수밖에 없고 14일 뭐 늦어도 17일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제 보면은 뭐 러시아제 권총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런 제보가 있다면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거 그런 일이 없게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여당에서도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당 원내대표 네. 그 암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대한 테러 위협, 암살 위협 이런 건 절대 있어서 안 그럼요.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그렇죠. 지금 갑자기 우리가 해방 이후에 혼란한 전국 상황 정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때는 정치적 암살도 횡행했고 네. 이른바 뭐 백색 테러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고 산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갑자기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만 네. 보더라도 그런 일이 법원이 이렇게 유린당한 일이 없었는데 이게 일어나다 그렇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제보까지 민주당 쪽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신변 보호 강화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 결정, 조속한 결정. 조속한 결정, 빠르게 이 혼란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현장 모습들 입체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통해서 현장을 지켜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응원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